복습 좀 하셔야 합니다, 얘들아. 알았죠? 책 피고, 응, 등차수열 피고, 134번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134번부터 해볼게요. 134번 보시면 제 사망이 81이래. 어떤 수열의 사망, AN이라고 합시다. 그럼 사망이 81이고요. 그리고 7항, A7. 제 7항이 73이다. 자, 이거인 등차 수열이래. 자,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항상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내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3항과 7항, 얘네들은 첫 항과 공차에 대한 정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항이라는 거는 첫 항 A1 더하기 2D 값이 81이고요. 맞니? 자, 그 다음에 7항 A1 더하기 6D 값이 73이다. 그러면 우리 첫 항과 공차를 구해낼 수가 있죠. 맞지? 그럼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겠습니다.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4D가 빼기 8 나오고 공차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D가 마이너스 2. D가 마이너스 2면 첫 항 A1은 85가 나와요. 그럼 우리 첫 항과 공차를 구했지. 그러면 일반항 구해낼 수 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 복습하면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수열 AN은 어떻게 생겼냐? 공차가 n의 개수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일단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항이 85니까 1 넣었을 때 85가 되고 싶단 말이야. 그럼 뒤에 뭐가 있으면 돼? 87이 있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항 구해주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음수가 된대. 그럼 얘가 0보다 작다 해서 만족하는 n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87보다 크다. 그럼 얘가 43. 얼마니까 n이 43.5보다 크면 되니까 44가 되겠네. 134번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7번. 137번 보시면 두 수 사이에 집어넣는 꼴이거든. 마이너스 5랑 20 사이에 A1부터 이렇게 집어넣어. 어디까지 집어넣었냐? AN까지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20 이렇게 돼 있을 때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수열이래요. D가 3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수열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이에 집어넣는 거면 어떤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내는 거야. 얘네들을. 이거 전체를 한 수열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B1이라고 보는 거야. B1. 첫 번째 항. 그럼 얘가 이제 B2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겠어? B의 N 더하기 1항이 되겠죠. 맞니? 그 다음에 20은 B의 N 더하기 2항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적어낼 수 있어 우리가. B1 얘가 마이너스 5고요. B의 N 더하기 2 B의 N 더하기 2는 우리 첫 항 B1에다가 공차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돼? N 더하기 1. 항상 하나 차이 난다. 항상 하나 차이 나죠? 맞지? 하나 덜 더해주면 돼, 공차를. 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B1이 마이너스 5니까 얘가 마이너스 5에다가 더하기 3분의 1의 n 더하기 1. 얘 값이 문제에서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n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맞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고 138번. 138번의 경우 집합 A랑 집합 B의 교집합을 구하거든요. 자, 그럼 집합 A를 원소나열법으로 좀 적어보는 거야. 원소나열법. n자리에 1부터 넣어보겠습니다. n은 자연수라 있기 때문에 그럼 1 넣으면 2, 그 다음 30 커지면 되죠. 5, 그 다음 8, 그 다음 11, 14, 17, 20까지만 적어보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집합 B도 원소나열법으로 적어보는 거야. 교집합이니까 공통 원소에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지. 우리는 겹치는 원소. 자, 얘는 1 넣으면 3, 5씩 커지면 돼요. 8, 5 커지면 13, 5 커지면 18. 겹치는 원소가 하나밖에 안 보이네.
좀 조금 더 적자. 5씩 커집니다. 23, 그다음 28, 33 이렇게 적고 위에 원소 조금만 더 적어볼까? 30 커지죠? 23. 아, 나왔네. 맞지? 자, 8 겹쳤고요. 그 다음 공통원소는 23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건대 그 다음은 뭘까? 15만큼 커졌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15 커지면 38이거든? 38이 3n-1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보고 혹시나 하면 그 다음에 이 38이 5n-2꼴을 확인하는지 만족하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어떤 수열의 첫 항과 두 번째 항 그리고 세 번째 항 이런 규칙성을 띠고 있을 겁니다. 등차 수열이겠지? 공차가 얼마야? 15가 되는 거예요. 공차가 15. 그래서 공차가 15니까 이 수열을 그냥 AN이라고 해버리자. 이 수열을 AN이라고 해버리면 우리 15N 항상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 N의 개수가 공차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첫 항이 8이야. 첫 항이 8이야. 1 넣었을 때 8이 되고 싶어. 그럼 빼면 되겠죠? 얼마 빼면 돼? 7을 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일반항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열 AN이 처음으로 100보다 크래요. 자, 이거 만족하는 N을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있겠지. 이거 N 범위 구할 수 있다이.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140번. 140번은 왜 풀어드리려고 하냐면 개수 세는 것 때문에. 개수 세는 거. 개수 세는 거 좀 도와주려고요. 3의 배수인데 두 자리 자연수래. 그럼 3의 배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 중 제일 작은 거 누군데? 3, 4, 12. 얘부터 더해주면 되겠죠? 맞지? 그리고 그 다음에 15, 30 계속 커질 거야. 어디까지 가면 돼요? 끝은 99가 되겠죠?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30 커지는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첫 항 더하기 그 SN식 이렇게 되죠? 2분의 항수 그 다음에 첫 항 더하기 끝항. 자, 첫 항 끝항을 알아. 맞지? 그럼 뭐만 구하면 끝나? 항의 개수만 구하면 끝나거든. 항의 개수만. 근데 얘 3의 배수일 때 얘가 3의 배수가 아니고 뭐 나머지가 일정한 수들이어도 이렇게 만들어내면 돼요. 얘는 3 곱하기 4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33이죠. 맞지? 그럼 결국은 우리는 4부터 33까지 숫자가 몇 개인지를 더해주면 돼. 몇 개인지. 뭐 몇 개인데요? 이거 4부터 자, 다음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는 몇 개게? 양쪽에 등호가 다 들어갔죠? 맞지? 그럼 두 개 빼고 나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29고 양쪽에 등호가 다 들어가면 1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B 자연수다. 자연수야 얘들아. 알았죠? 만약에 이렇게 이거 그냥 붙이자. 이렇게 돼 있으면 개수 B-A 더하기 1개 있고요. 만약에 등호가 한쪽만 달렸어. 이렇게 혹은 A, B 이렇게 돼 있으면 B 빼기 A개 AB 자연수입니다. 알았죠? 자연수. 그 다음 등호가 둘 다 없어. 그러면 얘는 B-A 1개. 뭐 개수 셀 때 이거 참고하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런 꼴로 만들어냈을 때 4부터 33까지 몇 개인지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항의 개수가 나오는 거지. 자, 네 문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146번부터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46번 보시면 첫째 항이 9인 등차 수열 AN이 있거든. 자, 이렇게 얘가 등차고요. 그리고 첫 항 A1이 9라고 했어. 자, 근데 3항하고 5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요. 근데 첫 항이 양수면 3항이 양수계, 5항이 양수계. 뭐겠어? 근데 둘은 부호가 반대여야 해. 맞죠? 그럼 3항. 얘가 양수일까? 누가 음수일까? 이 두 개 중에. 5항이 음수 아닐까?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였던 거야. 그럼 조금 작아졌고 여기서 더 작아졌는데 얘가 음수가 돼버린 거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3항은 첫 항에다 뭐 2D를 더하면 되고 5항은 첫 항에다 4D를 더해도 되고 계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려도 돼. 어차피 3항하고 5항은 둘이 부호만 반대니까 두 개 더하면 0이겠구나.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았죠? 근데 나는 이게 조금 더 편해 하면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 관계들을 바로 쓸 수 있겠어 하면 바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제일 빠르겠죠. 자, 그러면 2A1 더하기 몇 D야? 결국 똑같아요. 식은 2D에 4D니까 6D 이렇게 되겠죠. 근데 첫 항 우리가 9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18이고 그러면 공차 D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공차를 구했어. 근데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열 AN의 첫 항부터 10항까지의 합, 즉 S10이겠죠. SN이라는 것 자체가 제 1항부터 n번째 항까지인데 얘는 10항까지겠죠.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되겠구나. 그럼 등차수열 일반항까지 만들어 놓고 시작해볼까요? 자, 그러면 AN, 여기 적을게요 그냥. AN은 항상 공차를 먼저 봐야죠. 마이너스 3n, n에 대한 1차식, 그리고 그 n의 개수가 공차가 돼. 그리고 첫 항이 9입니다. 그럼 1 넣었을 때 9가 되려면 뒤에 12가 있으면 되겠네.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걸로 합공식 쓰면 끝. 그럼 2분의 항수, 10항까지 합이니까 항수, 첫 항 더하기 끝항. 첫 항은 9고요. 끝항은 10항이죠. 그럼 A10을 구하면 되겠지. A10이라는 거는 10 넣으면 빼기 18이네. 그래서 빼기 18.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얘가 답이다. 직접 구하시고, 알았죠? 문제 없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9번입니다. 149번도 합공식 이용하는 문제인데 1항부터 5항까지 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S5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합이니까. 그러면 2분의 등차수열의 합공식 항의 개수 5개, 1항부터 5항까지 더하니까 그 다음 첫 항 더하기 끝항인데 첫 항은 A1 그리고 끝항이 5항이죠. 5항이니까 A1 더하기 4D 이렇게 첫 항과 공차에 대한 정보로 바꿔줘 버리는 거야. 근데 얘 값이 185라고 했고요. 185. 우리 여기서 식 정리 조금만 해봅시다. 5 약분하고 5 놔두면 5, 35, 5, 7, 35. 그리고 2도 약분할 건데 이렇게 약분하면 A1 하나 남죠. 그리고 여기 2D 남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 S5에서 얻어낼 수 있는 식은 뭐냐면 A1에다가 2D를 더한 게 37이다. 이 식을 얻어낸 거예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S10이 있습니다.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220이래. S10. 그럼 2분의 바로 합공식.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첫 항 더하기 끝항. 끝항이 10항이니까 A1 더하기 9D라고 하면 되겠죠. 이 값이 근데 220이라고 했습니다. 220. 그러면 약분할 것도 약분해주고 이렇게 약분해버려. 그럼 여기가 22일 거 아니야. 10 약분했고. 그러면 2가 여기는 약분이 안 되네. 그러면 2는 양변에 곱해서 넘겨줄게요. 그러면 나오는 식은 2A1 더하기 9D. 이 값이 2 곱해서 넘겼으니 44다. 그러면 식 두 개 보이죠? 첫 항과 공차에 대한 식 하나. 그리고 첫 항과 공차에 대한 식 하나.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첫 항과 공차가 나오겠구나. 됐죠? 첫 항 공차 나오면 우리 일반항 AN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끝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 직접 해볼 거예요. 알았지? 일반항 찾고 그 다음 SN 최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직접 한번 구해봅시다. 그 다음 151번. 자, 151번 보시면 항에 대한 정보가 있네요. 수열 AN은 등차수열이라고 했고 등차수열이고 3항이 6이고요. 그 다음에 15항이 나와 있습니다. 15항이 마이너스 12다. 그럼 첫 항 공차에 대한 정보란 말이야, 이것도. 그럼 우리 일반항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맞지? 그럼 일반항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 A3이니까 첫 항 더하기 2D. 얘 값이 6이고요. 15항. 첫 항에다 공차 14개를 더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2다.
그러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겠습니다.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버리면 12D가 나오고 빼면 빼기 18. 공차는 분수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이겠구나. 그래서 공차 구했다. 공차 구했고, 그럼 공차를 아니까 우리 첫 항도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 공차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면 첫 항이 9가 나오네요. 첫 항 공차 구했으니까 우리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낼 수가 있다.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니까 n에 대한 1차식, 그리고 n의 개수가 공차. 그리고 첫 항이 9가 나와야 해. 1 넣었을 때 9가 돼야 해. 그럼 2분의 9라는 건 2분의 18이니까 21이면 되겠네요. 1 넣으면 2분의 18 나오죠? 맞지? 자, 이렇게 일반항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구할 거냐면 이게 1번 답이고요. 2번은 절대값의 합이야. 절대값 A1부터 절대값 A2 어디까지 더하냐? 절대값 A 20항까지. 자, 그러면 지금 1항은 우리가 구했는데 양수였어요. 맞지? 양수였는데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항의 번호가 하나씩 늘어남에 따라 이 수는 줄어들기 시작하겠네. 맞죠? 줄어들다가 언젠가는 음수가 되겠죠. 맞지? 거기가 몇 항을 기준으로 음수가 되는지를 찾는 거야. 얘가 음수가 되는 항. 몇 항을 기준으로? 7항이 얼마야? 7항. 7 넣으면 딱 0이죠. 맞지? 아, 그러면 요거 절대값 계산할 때 1항부터 6항까지 따로 한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8항부터 20항까지 따로 한번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절대값 A1부터 절대값 A6까지 한번 계산할 거야. 그럼 A1은 어차피 9고 그러면 이거 합공식 바로 써버릴게요. S1이라고 할까? 합.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6개 있죠? 이거 전부 다 양수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첫 항 9 더하기 6항 6 여기 넣으면 되죠. 6 넣으면 얼마야? 빼기 9거든. 빼기 9. 그러면 2분의 3인가요? 2분의 3. 이렇게 해서 계산 한번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3에다가 2분의 21 이렇게 계산하면 2분의 63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합도 구할 건데 얘는 몇 항부터 할 거냐면 8항부터 더한다고 생각합시다. 7항이 어차피 0이니까 8항부터 볼게요. 8항부터 20항까지야. 8부터 20항까지면 항의 개수가 몇 개게? 8부터 20까지면 13개죠. 13개. 개수 세는 거 잘 하셔야 해요. 알았지? 그 다음 첫 항 더하기 끝 항인데 8항이 첫 항이란 말이야. 8항. 그럼 8 집어넣으면 되겠죠. 8 집어넣으면.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절대값이라 2분의 3이에요. 그리고 끝항 20항이죠. 20 넣으면 돼. 20 넣으면 빼기 30 맞나? 빼기 30 그럼 2분의 빼기 60 2분의 39 요렇게 해서 값을 구해주고 그 다음 이거 두 개 더하면 더하는 건가? 더하면 되죠. 이거 두 개 더하면 답이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계산 한번 직접 이어서 해봅시다. 알았죠? 자, 볼까요? 152번부터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조금 강조 많이 했던 겁니다. 152번은 우리 SN과 AN 사이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일단 뭐라 했냐면 수열 AN의 1항부터 N항까지 합, 즉 SN식이 3N제곱 빼기 N 이렇게 나와 있대요. 여기서 일반항 AN을 구하는 문제.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뭐를 봐야 하냐? n제곱의 개수를 보면 되죠. n에 대한 2차식입니다. 맞죠? n에 대한 2차식이면 얘가 적을까? n에 대한 2차식이야 만약에. 자, 그러면 an이 등차수열이에요. 무조건이야. 알았죠? 그럼 등차수열인 거 인지하고 그리고 그 n제곱의 개수 얘가 공차의 절반이야. 그럼 공차가 얼마였단 얘기예요, 이게? 공차가 6이었단 얘기야. 그러면 AN은 바로 여기까지 일단 적는 겁니다, 얘들아. 6N. 공차를 알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리고 항에 대한 정보가 하나 필요한데 상수항이 없는 꼴이죠. 상수항이 없으면 그냥 여기
1 집어넣으시면 돼요. 1 집어넣으면 S1은 A1, 우리 첫 항은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1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2죠. 아, 첫 항이 2네. 첫 항이 2야. 첫 항이 2요. 그러면 여기 첫 항 2가 나오려면 빼기 4가 있으면 되겠죠. 맞지? 이렇게 구하면 끝. 그럼 153번 바로 이어서 봅니다. 같은 내용이야. 세 문제 연달아서. 153번은 보시면 지금 SN식이 n에 대한 2차식은 맞거든. 근데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이죠. 맞지? 그때 첫 항에다가 구항을 더하라고 했어. A1 더하기 A9. 자, 근데 얘는 상수항이 있는 꼴이네요. 상수항이 있으면 무조건 몇 항부터 등차 수열? 제 2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상수항이 존재하면 무조건 2항부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똑같아요. n제곱의 개수.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야. 얼만데? 안 적혀 있지만 1이겠죠? 맞지? 얘가 1이잖아? 그럼 공차는 얼마? 2가 될 거야. 여기까진 적으셔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가리라고 했어. 상수항을 가려. 가리고 나서 첫 항을 구해. 가리고 첫 항 구해 얼마야? 5죠.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냥. 5지. 그러면 5. 그러면 첫 항이 5가 나오려면 뒤에 뭐가 필요해? 더하기 3이 있으면 되는구나. 근데 얘 몇 항부터라고요? 2항부터라고. 제 2항. 그럼 첫 항은 어떻게 구하냐? 진짜 첫 항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여기 1 집어넣으면 첫 항이야. 자, 1 집어넣으면 8이죠, 8.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얘는 뭐를 잘못 구한 거야? 첫 항을 잘못 구했겠죠, 첫 항. SN에서 SN-1을 할 때 n번째 항이 나오긴 하는데 이때 n의 조건은 항상 2보다 커나 같을 때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54번. 154번 보시면 수열 AN이 있는데 SN식이 또 나와 있네. SN식이 n제곱 더하기 3n 빼기 2. 상수항이 또 존재하는 꼴이네요. 상수항이 있으니까 얘는 몇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알았죠? 자, 그러면 구할 때 어떻게 할 거야? n제곱의 개수를 보라고요. n제곱의 개수를 보면 공차의 절반이 1이었던 거야. 공차가 이겠구나. 2n 적고 그 다음에 일반항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상수항 가리라고. 가리고 첫 항 구해. 가리고 첫 항.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 나오죠? 1 넣으면 4지. 1 넣으면 4 나와야 해. 그럼 뒤에 플러스 2가 있으면 되겠구나. 얘는 두 번째 항부터라고요. 그럼 진짜 첫 항은요. 여기 1 넣으면 돼요. 얼마? 4 빼기 2니까 2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끝. 됐지? 그러면 7항 빼기 1항 직접 구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158번. 158번 보시면 지금 이차함수 두 개가 있는데 얘네가 L1부터 L10까지 있거든. 그거를 더하고 싶어. 지금 우리가 뭐 등차수열 다루고 있으니까 얘가 등차수열의 합이 될 텐데 왜 등차수열의 합인지도 알아야겠죠? 맞지? 이렇게 있거든. 여기 밑에 적을까? 이차함수 그림은 여기 밑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길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돼 있거든. 요것들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뭐 이거 더하기 뭐 이거 더하기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3분의 길이라는 거는 y좌표의 차이 아니야. y좌표. 그래서 여기 x값을 만약에 내가 그냥 k라고 했다고 치자고. 만약에 k라고 했어. x를. 그리고 함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x제곱. 그러면 우리는 y값의 차이니까 각각의 2차 함수에 k를 집어넣고 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k 집어넣고 빼봐. 그럼 어떻게 돼? k제곱 더하기 ak 더하기 b에서 k제곱 빼죠. 그러면 2차는 속어 되고 남는 게 뭔데? n에 대한 k에 대한 1차식이죠. k에 대한 1차식. 그러니까 무슨 수열이라고 이거? 이거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우리 L1하고 L10이 나와 있거든. L1은 문제에서 3이라고 했고요.
L10 제일 마지막 거는 15라고 했어. 자, 그러면 S10을 구하는 거죠.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첫 항 더하기 끝항 해서 끝내시면 돼요. 등차 수열이 되는 이유 설명했습니다. 함수값의 차이를 구해보면 결국은 그 1차식으로 나와요. 1차식. 얘를 뭐 K1, K2, K3, K4 이렇게 잡았을 때 계속 K에 대한 1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등차 수열인 거야. 알았지? 정리하세요. 도형에서의 활용 많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등비 수열. 등차 수열은 그 항들 사이 관계가 그 규칙성이 있었죠. 맞지? 그것들 중에서 또 규칙성이 있는 수열, 등비 수열,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결국 궁금한 건 몇 번째 항이라고요? n번째 항. 이렇게 있어. 만약에.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떤 관계가 있냐? 항의 번호가 하나 늘어나려면 어떤 일정한 값을 계속 곱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값을 우리는 R로 보통 표현을 하고 이 R을 뭐라고 하냐? 얘를 공비라고 합니다. 공비.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냥 A2. A2는 첫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하는 거죠. 맞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얘를 이렇게 봐도 돼. 이 일정한 값 R이라는 얘기는 A2를 뭘로 나누는 거? A1. 그 전항으로 나눠도 되겠죠. 맞지? 그 다음 3항도 볼까요? 3항. 3항이라는 거는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는 거고, 근데 두 번째 항을 우리는 첫 항과 또 공비 곱으로 나타낼 수 있지. 맞죠? 그러면 첫 항에다가 R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 두 개로 보시면 R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3항을 2항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맞지? 항들 사이의 관계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B가 일정한 거예요. B가 이렇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4항 생략하고 바로 적죠. 첫 항에다가 공비 세제곱을 곱하는 거. 알았지? 그럼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몇 번째 항이라고? n번째 항, an. 첫 항에다가 공비에 n-1제곱. 이게 등비 수열이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일반항의 생김새는 기억해야겠죠? 얘가 일반항.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항의 생김새는. 알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에서 항들 사이 관계 문제를 주면 보통 나눗셈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어떤 등비 수열이 있어.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래. 등비 수열이고, 제 3항. 제 3항이 8이고요. 그 다음 제 7항. 제 7항이 128이래. 자, 이때 수열 AN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래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첫 항하고 공비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3항이라는 거는 첫 항에다가 공비의 2제곱, 얘 값이 8이구나. 자, 그리고 7항이라는 거는 첫 항에다가 공비의 6제곱, 6제곱이 128이구나. 그러면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를 덧셈 혹은 뺄셈, 뺄셈 연산 이용해서 보통 확인하는데, 등비수열은 나눗셈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끼리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A1은 약분되고 R 제곱도 약분되죠. 그럼 분모에 R 4제곱 분의 1 이렇게 남는 거 괜찮나요? 나누기 한 거야. 이거 분수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우변도 분수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8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16분의 1이죠. 아, 그러면 R이 뭐겠니? 뿔마 2가 되겠죠. 맞지? 그래서 답이 두 개 나오는 형태로 나와버렸네.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일반항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공비를 구했고, 그러면 답 두 개 나온다. 얘는 공비가 2야. 만약에 R이 2일 때, R이 2면 우리 첫 항이 얼마야? R이 2면 첫 항은 4죠. 네? 다시 R이 2면 첫 항도 2죠. A1이 2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항 구해낼 수 있겠다. 일반항 AN은 첫 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 그래서 얘는 밑이 같은 상황이니까 연산해버리면 2의 n제곱이다. 바로 적을 수 있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2야. 공비가 마이너스 2면 R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첫 항 얼마 나와? 똑같죠? 2지. 자, 그러면 일반항 AN은 첫 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답이 2개 나오는 형태입니다. 알았죠? 공비가 음수가 돼도 돼. 괜찮아. 알았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한글 사이 관계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 항과 공비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줄 거고요.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공식. 마찬가지로 SN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제1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 공식이야. 자, SN이라는 거는 A1부터 우리 어디까지 더하는 거였어요? AN까지의 합이죠. 그럼 등비수열의 합 공식 유도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식에다가 양변에 R을 하나 곱하는 거야. R 곱하는 거야. 그럼 R, SN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부 다 R을 곱하는 거지. R. 근데 A1에다가 얘들아 R 곱하면 사실 뭐게? 첫 항에다 공비 하나 곱하면 그게 뭐야? 첫 항에다 공비 하나 곱하면 두 번째 항이죠? 맞지? 얘가 이렇게 오는 거 알겠니? 그럼 아싸리 이렇게 적을까요? 여기를 첫 항과 공비에 대한 식으로만 바꿔줄게요. 그러면 첫 항 곱하기 공비, 그리고 첫 항 곱하기 공비의 제곱부터 쭉쭉쭉 n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그리고 다시 양변에 r을 곱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a1에다 r 곱하니까 a1r 이렇게 되죠. 얘가 열로 오지. 이제 괜찮아요? 그 다음 여기에도 r 곱하면 a1에 r 제곱이니까 한 칸씩 밀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한 칸씩 밀리네 이거. 한 칸씩 밀리네. 그럼 a1에 r의 n-1제곱. 여기에도 r을 곱해야죠. 여기에도 r 곱하면 더하기 a1에 r의 n제곱이다. 그리고 이제 아래 거에서 위에 거씩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공통 부분은 전부 다 소거될 거 아니야. 요만큼은. 이렇게 소거되겠죠. 그래서 SN으로 묶으면 R-1의 SN 얘가 A1에 R의 N제곱 A1으로 묶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SN은 R-1분의 그 다음에 A1의 첫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게 합공식이라서 당연히 외워야겠죠? 맞지? 합공식 외워주셔야 하고 얘는 물론 공비가 1이 아닐 때 식이겠죠? 분모가 1이 될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러면 공비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냐? 공비가 1일 때. 자, 공비가 1인 수열이면 봐봐. 첫 항 있죠? 두 번째 항 있죠? 세 번째 항 있죠? 이게 공비가 1인 수열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n번째 항 A1이죠? 그럼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하고 싶은 상황이니까 이때는 SN이 어떻게 돼? NA1 이렇게 되겠죠. 이게 공비가 1일 때야. 합공식 따로 체크해 놓겠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 계산하실 때 요거 두 개 자리는 바뀌어도 됩니다. 알았죠? 공비를 보고 결정하면 돼. 공비를 보고. 공비가 만약에 1보다 클 때는 이 식을 좀 쓰면 좋겠고 공비가 만약에 1보다 작아. 공비가 1보다 작으면요. 이거 두 개 자리 바뀐 거 쓰면 좋겠어. 알았지? 이렇게 되면 자리 바꾸죠. 알겠지? 그렇게 해야 계산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부호 결정하는 게. 요거. 자, 그 다음. 자, 등비수열의 합 얘기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N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맞지?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그냥 이렇게 볼 거야. SN은 얘를 그냥 A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A라고 할 거야. 그러면 A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런 꼴이거든.
등비수열의 합이. 맞죠? 합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어떤 놈의 n제곱이 있으면 그 밑이 항상 밑이 공비야. 공비를 먼저 결정하는 거야. 등차수열의 합 SN에서는 뭐를 결정했어요? 우리가 공차를 바로 결정했죠. n제곱의 개수를 보고 얘는 공비를 딱 결정해 주시면 돼요. 공비를 결정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예시를 또 들어드리는 게 좀 편하겠지. 자, 예를 들어 SN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대요.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겼대. 원래 AN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우리? 이걸로 SN과 AN 사이의 관계. 요거 이용해서 구하면 되거든, 원래는. N자리에 N 빼기 1 넣어서 2개 빼서 계산하면 돼요. 근데 우리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알았죠? 자, 어떻게 하냐. 일단 N제곱 밑을 보시면 N제곱을 항상 보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겠구나? 이거 공비인 거야, 공비. 이게 공비야, 알았죠? 공비. 그럼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뭐만 알면 돼요? 공비는 찾았어. 첫 항만 알면 되거든, 첫 항. 자, 그러면 얘가 첫 항을 결정하려면 1 집어넣으면 되긴 해요. 근데 어떤 문제는 1항부터 등비수열이고 어떤 문제는 2항부터 등비수열이거든. 그건 어떻게 결정하면 되냐면 n자리에 0을 넣어서 결정할 거야. n자리에 0을 넣어서 결정할 거야. n자리에 0을 넣었을 때 0이 나와. 0이면 제 1항부터 등비수열이에요. 0일 때야, 알았지? 그럼 0이 아닐 때 0이 아니면 제 2항부터 등비수열이에요. 자, 그러면 얘 0 집어넣어봐. n자리 0 집어넣으면 3의 0제곱이니까 1이죠. 그럼 2 빼기 2니까 0 나오잖아. 맞지? 물론 S0이라는 건 사실 수열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가 빠르게 구해내기 위한 그냥 스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0 넣으면 0 나왔어? 그럼 얘 1항부터 등비수열이야. 그럼 보고 자, 수열 AN은 첫 항은 뭔지 모르겠는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첫 항을 봐. S1이 A1일 거 아니야. 1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넣으면 6 빼기 2니까 4지. 4. 첫 항 4 나오는 거 오케이? 1 넣으면 4야. 이렇게 하면 일반항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항 나와요. 알았지? 그러면 만약에 얘가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SN식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3의 n제곱 빼기 더하기 1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n자리에 0 한번 넣어봐봐. n이 0이면 0 나와요, 이거? 0 안 나오지. 0 안 나오지. 그래도 확실한 건 공비는 무조건 3이야. 공비 무조건 3이야. 그리고 0 안 나왔으니까 얘는 2항부터 등비수열이구나 생각하고 그럼 이제 AN은 첫 항은 뭔지 모르겠지만 공비는 3이에요. 얘는 확정이야, 확정. 얘는 확실해요. 알았지? 그러면 첫 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0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돼. 0이 되게끔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뭐일 때가 돼? 얘가 얼마일 때? n자리 0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해. 그럼 원래 얘가 플러스 1이 아니고 뭐가 나와야 해?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않나? 그러면 3의 0제곱 빼기 1에서 0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일반항을 이걸로 구하는 거야. 이거로 구하는 거야. 알았지? 등차수열에서는 상수항 가리고 풀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1항부터 성립하게끔 만들고 싶다는 얘기야. 1항부터 성립하게끔. 그러면 3의 n제곱 빼기 1이거든? 여기서 첫 항 구하는 거야. 첫 항 얼마? 여기서 첫 항 구하면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2지? 그럼 여기가 2인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몇 번째 항부터라고요? 두 번째 항부터라고. 그럼 실제 1항은 여기 1 집어넣어야죠. 1 넣으면 4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연습 오늘 시켜드릴 겁니다. 여기 바로 해볼게. 알았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8문제 적어놨는데
뭐 1번부터 4번까지는 금방 해보겠지. 이렇게 항에 대한 정보랑 공비를 줬어요. 그때 일반항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 제2항 보고 첫 항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면 되겠죠? 맞지? 2항이라는 거는 첫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한 거니까 첫 항이 얼마겠어요? R이 3이니까 첫 항은 2겠네? A1이 2야. 맞죠? 그러면 AN, 수열 AN이라는 거는 색깔 빨간색으로 적을까? 그냥 답은 AN이라는 거는 첫 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일반항 구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항들 사이의 관계를 줬죠. 얘는 맞지? 그러면 첫 항에다가 공비를 곱한 게 6이고요. 얘는 첫 항에 공비에 4제곱을 한 게 162거든. 그러면 뭐 A1의 R이 6이니까 6을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나눗셈을 직접 이용하셔도 됩니다. 요놈 나누기 요놈 할 거야. 그러면 좌변끼리 나눠주시면 R 세제곱이 나오고 R 세제곱이 얼마? 6 나누면 27이죠. 공비가 3이네. 공비가 3. R이 3이야. 자, 그러면 일반항 구할 때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일반항은 첫항을 안 적었네. 공비가 3이니까 첫항 얼마? 첫항 2겠죠. 2. 첫항에다가 공비에 왜 똑같아? n-1제곱이죠. 맞지? 자, 그 다음에 3번 첫항 나와 있고요. 4항이 24래. 얘는 첫항에다 공비에 세제곱이니까 첫항 알죠? 대입하고 나면 우리 공비가 나오겠지. A1 자리에 빼기 3 넣으면 R 세제곱이 나오죠. R 세제곱 얼마? 마이너스 8 나온다.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2겠네. 공비가 마이너스 2. 첫항 아니까 일반항 구해낼 수 있죠. 일반항 AN은 첫항 마이너스 3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2에 N-1제곱 요렇게 조금 빽빽하긴 하지. 자, 그 다음에 4번 중항 얘기를 안 해서 중항을 하나 넣어봤어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등비중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개가 등비수열 이루죠. 그러면 등비수열이면 가운데 걸 제곱한 게 양 끝에 거 곱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x제곱한 게 6 곱하기 3분의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x제곱이 4가 되죠. 그럼 x가 뿔마 2거든. 그러면 y 값도 아마 2개가 나올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3개를 얘네도 등비수열이니까 쳐다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의 제곱 9분의 4죠. 그냥 9분의 4라고 적을게. 9분의 4. 9분의 4는 x랑 y의 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x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 x가 음수면 y도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맞죠? 그러면 x가 2면 y는 x에 2 넣으면 9분의 2 나오고요.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9분의 2가 나오겠죠. 답은 이렇게 2개 나와요. 알았지? xy에 대한 조건을 안 줬기 때문에 답이 2개 나오는 상황이고. 자, 이제 5, 6, 7, 8 여기가 핵심이죠.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 항상 시작은 뭐라고요? n이 0일 때부터 생각하는 거야. n이 0일 때. n자리에 0 넣어봐. 얼마 나와? 0 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얘는 n이 0이면 0 나오지. 얘 몇 항부터 등비라고? 1항부터 등비야. 그러면 공비를 찾아야지. 공비가 2네요. 공비가 2야. 적어줄까 그래도? 0이니까 이렇게 적자. S0는 0. 그래서 AN은 제 1항부터 등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공비 찾았고, 그러면 AN이라는 거는 첫 항은 뭔지 모르겠는데 공비에 n-1제곱 여기까지는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첫 항 보면 돼. 얘는 1항부터 어차피 등비수열이니까 여기 자리에 1 넣으면 돼요. 여기 1 넣으면 얼만데? S1은 A1인데 얼마? 3이죠. 첫 항이 3이네. 그러면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2번도 볼게요. 똑같아. n에 뭐를 넣을 거야? 0을 넣을 거야. 0부터 넣는 겁니다. 그래서 몇 항부터 성립하는 건지 보면 돼. 그럼 0 집어 넣어봐. n이 0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죠. 얘 2분의 1이야.
4랑 곱하면 2야. 2 빼기 2니까 사실 뭐야? 0이죠. 맞지? 아, 이거 얘도 S0이 0이구나. 그래서 AN이 제 1항부터 등비수열이네. 자, 그러면 우리는 공비를 봐야 하는데 항상 n제곱의 밑을 보시면 얘가 공비라고 공비. 공비 찾았고 그러면 AN, 수열 AN은 공비의 n-1제곱. 그리고 첫 항 봐야죠. 얘는 첫 항부터 성립하니까 n자리에 1 넣으면 됩니다. 1 넣으면 얼마? 2의 0제곱이니까 1, 4 빼기 2니까 2네. 이렇게 되겠네요. 첫 항이 2야. 첫 항이 2. S1은 A1은 2다. 그래서 2 집어넣은 거고 그럼 얘는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맞지? 밑이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n이 0일 때 이제 나머지 두 개는 뭐겠니? 당연히 2항부터 성립하는 거겠죠. 이거를 잘 봐. 자, 그럼 n에 0 넣어봐. 0 넣으면 얼마야? S0. S0라는 게 0 넣으면 6 빼기 5니까 1이거든. 아, 0이 아니네? 그러면 AN. 이 수열 AN은 제 2항부터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 공비 보는 것까지는 똑같아. 공비가 얼마구나? 공비가 2구나. 공비가 2구나. 그러면 AN은 일단 2의 n-1제곱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첫 항만 잘 보면 된단 말이야. 첫 항. 근데 첫 항은 지금 얘는 1항부터 등비수열이 아니잖아. 맞죠?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0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되게끔 0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게끔 봐봐. 그러면 n이 0이면 6이죠. 이거 6. 그럼 뒤에 빼기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빼기 6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1항부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얘로 계산하는 거야. 파란 거 보는 거야 이제. 그러면 여기 자리에 이제 n자리에 1 넣어봐. 1 넣으면 12 빼기 6 아닌가? 12 빼기 6? 6이죠? 그게 첫 항이라고. 이렇게. 뭐 식 정리 조금 더 한다고 하면 얘는 3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근데 제 2항부터라고요. 그러면 진짜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찾냐? 그럼 원래 있던 여기 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돼요. 진짜 첫 번째 항은 1 넣으면 4, 3, 12 빼기 5니까 7이에요. 요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얘들아. 자, 마지막 문제. n이 또 0일 때. n이 0이면 0 넣으면 4분의 9, 9분의 4니까 1. 1 더하기 2라서 3이거든. S0이 3이야. 그래서 수열 AN은 제 2항부터 등비죠. 자, 그럼 공비까지를 잘 본단 말이야. 너네도 잘 봐요. 공비가 4분의 9구나. 이렇게 잘 보는데 이거 2항부터 성립하는 걸 잘 못 찾더라고. 자, 0 넣었을 때 얼마 나와? 얘 0이면 얼마야? 1이잖아. n자리 0 넣으면 1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좋겠다고. 우리는 0이 되면 좋겠어. 그럼 넌 1항부터니까. 그러면 실제 뒤에 있는 상수가 빼기 1이라면 얘는 1항부터 등비수열이겠죠. 맞지? 그럼 우리가 이거 식 만들어낼 때 얘로 구하는 거라고. 얘로 구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 1 넣으면 돼요. 여기 1 넣으면 첫 항이야. 그럼 1 넣으면 얼만데? 그러면 1 넣으면 4분의 9 빼기 1이야. 4분의 5. 그러면 AN은 첫 항이 4분의 5예요. 4분의 5. 그리고 공비는 4분의 9죠. 4분의 9에 n-1제곱. 이렇게. 근데 얘는 n이 2항부터라고. 그럼 진짜 첫 항은요. 진짜 첫 항은 여기 1 집어넣으면 되지. 1 넣으면 4분의 9 더하기 2야. 4분의 17.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항부터 등비수열인 걸 확인했으면 그때 일반항을 구해낼 때는 1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게끔 뒤에 상수항을 조작해놓고 그 다음에 첫 항을 구해서 식을 만들어 놓고 실제 첫 항은 원래 적혀있는 식을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알겠죠? 연습하셔야 해요. 알았죠? 연습하셔야 합니다. 원리학계.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얘 시험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알려주셔야 해요. 알았지? 그래서 최소한만 설명을 일단 한번 해 놓을게. 알았죠? 자, 원리합계는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여기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합인데, 내가 돈에 은행을 맡긴데, 은행에 돈을 맡길 거야. 은행에 돈을 맡길 건데, 기수불, 기말불. 요거 구분만 하면 되거든. 이 말도 사실 잘 몰라도 돼요. 내가 은행에 돈을 넣은 시점으로부터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거든. 내가 1년짜리 적금을 들 거예요. 1년짜리 적금을 들 거야. 자, 언제 넣냐면 매월 초에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씩 넣을 거예요. 100만 원씩. 조금 요즘 은행 이율이 지금 큰일 났기 때문에 적금 이율 요즘 보통 3.6%거든요. 이율 3.6%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알았지? 자, 그리고 이 적금은 언제 만기가 되냐면 내가 1월 1일에 돈을 넣을 거예요. 알았지? 12월 31일 만기야. 12월 31일 만기인 상황. 자, 그러면 봐봐. 한번 생각해봐. 내가 돈을 처음 언제 넣어요? 돈을 처음 언제 넣어? 1월 1일에 넣어요. 1월 1일에 100만 원을 넣을 거란 말이야. 100만 원을 넣었어, 만약에. 자, 그러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월 31일 얘기해보자. 1월 31일이 됐어.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이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은행이 나한테 줘야 해, 안 줘야 해? 줘야 해, 안 줘야 해? 줘야 해요. 왜? 난 내 돈을 은행에 한 달 동안 맡겨 놓은 거거든. 이거 30일 지났잖아요. 맞지? 이자라는 게 붙어야 해. 내가 처음 1월 1일에 냈던 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어야 해. 그러면 이렇게 계속 돈을 넣다 보면 내가 마지막에 돈을 넣는 건 언제야? 12월 1일이겠죠. 12월 1일에도 얼마? 100만 원을 넣을 거야. 근데 만기가 얼마였어요? 12월 언제야? 31일이지. 그럼 내가 12월에 냈던 마지막 100만 원 얘도 은행에 한 달 동안 있었어, 안 있었어? 있었죠. 은행에 존재했던 기간이 중요한 거라고. 이거 달력이 안 넘어갔는데요, 한 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은행에 예치된 기간이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러면 내 돈 100만 원을 은행이 한 달 동안 들고 있었잖아. 그럼 대가를 나한테 줘야지. 맞죠?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야. 이때는 1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율이 3.6%였죠. 3.6%. 3.6% 너무 짜니까 우리 기분 좋게 10%짜리로 가죠. 사실 내가 식을 짧게 적기 위해 10%면 뭐라고 적으면 돼? 1.1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맞지? 됐나요? 그러면 내가 이 전에 11월에 냈던 돈도 있을 거 아니야. 11월 1일에. 그럼 이 돈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내가 11월 1일에 1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11월 31일에 은행은 나한테 이자 줘요? 줘, 안 줘? 11월 31일. 주겠죠. 한 달 됐으니까 30일 지났잖아. 그러면 내가 이자를 한번 받았어. 근데 얘가 이때 냈던 돈이 12월 31일까지 넣어놨어, 내가. 그럼 이자를 몇 번 총 받는 거야? 총 2번을 받아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 위에 거는 이 전달에 냈던 돈은 100만 원에다가 1.1의 제곱 이렇게 받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1.1, 1.1의 2제곱, 1.1의 3제곱. 그게 10월에 받은 돈이죠. 그러면 1월 1일에 냈던 돈은 이자가 몇 번 붙게? 이자가 몇 번 붙게? 사실 몰라도 돼. 몰라도 돼. 합공식 쓸 때는. 12번 붙거든요. 왜 몰라도 되냐면 이거를 전부 다 더한 게 원리합계라고 해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 내 원금은 얼만데? 100만 원씩 12번 냈으니까 1200만 원 있겠죠? 거기에서 은행에 이율들을 더한 거. 그게 원리합계야. 적금이 만기됐을 때 내가 받는 돈.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자소득세 15.4%를 뗍니다. 모르셔도 되겠죠? 아무래도 많이 뗀다고 그냥. 그래서 계산하면 자 SN 얘가 왜 등비수열의 합이냐? 첫 번째 거 봐, 두 번째 거 봐. 일정한 수를 곱했죠? 일정한 수를 곱하고 있죠. 맞지? 그래서 등비수열인 거야.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합공식. 공식을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첫 항. 그리고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거든. 자, 그러면 공비는 어차피 1.1이에요. 그러면 분모 0.1이고요. 다음 분자 A1. A1이 뭐겠어? 100만원 아닙니다. 요거야. 100만원에 1.1이 붙은 거예요. 100만원에 1.1이 붙은 거. 그리고 공비 1.1에 n제곱 몇 번 넣었어? 내가 돈 12번 넣었죠.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1.1의 12제곱은 아마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알았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게 기수불이거든? 기말불은 뭐냐면 내가 월 말에 돈을 넣는 거야. 1월 31일에 100만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미쳤다고 1월 31일에 너 나한테 100만원을 줬구나. 내가 너한테 이자 줄게 하겠냐? 안 하겠죠. 맞지? 그럼 이 돈에 대한 이자는 내가 언제 받는 거야? 1월 31일에 냈어. 100만원을. 그러면 2월 31일 돼야 이자를 주는 거야. 은행에 예치된 기간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봐봐. 내가 기말불이야. 만약에 기말불인 상황이야. 그럼 12월 1일에 넣는 게 아니고 12월 31일에 돈을 넣어요. 내가 마지막 날 적금이 끝나는 날 100만원을 넣어. 그럼 그 돈에 대한 이자는 주겠어 안 주겠어? 당일날 해지되는데 안 주겠죠. 맞지? 그래서 그때는 얘가 안 붙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 예치된 기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59번. 159번은 간단하죠? 예시도 많이 들어드렸고요. 제2항이 1에 A2라고 하죠. A2가 2, 그리고 7항 A7, A7이 64다. 그때 우리 일반항 AN을 구하고 처음으로 3000보다 커지는 거. 그게 몇 항인지 물어봤어. 그러면 등비수열 일반항 찾아줘야겠죠? A1의 R 값이 2고요. 그 다음 A7은 A1의 공비의 6제곱이 64다. 그러면 나눗셈 하라고 했죠? 좌변끼리 나눠주고 우변끼리 나눠주고. 그러면 얘를 분자로 봅시다. 요놈 나누기 요놈 하면 R5제곱이 나오고 R5제곱이 32네. 공비 끝났죠? 공비가 2다. 그리고 공비가 2면 첫 항도 나오죠? 첫 항이 1이겠다. 그래야 2항이 2가 나오니까 그럼 일반항 끝. AN은 첫 항 A1의 R에 n-1제곱 요거니까 1 넣고요. 2에 n-1제곱 이렇게 되겠네. 근데 2번 답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얘가 뭐보다? 3000보다 크길 바래. 그럼 2의 거듭제곱을 조금 외우고 있으면 편하겠죠. 얘들아. 2의 10제곱이 얼마고요? 1024고요. 그러면 2의 11제곱 얘가 2배니까 2048. 그러면 3000보다 크려면 2의 12제곱이 돼야겠지. 얘가 4096이야. 맞지? 그러면 12가 돼야 하니까 n이 얼마? 13. 적어도 n이 13부터 가능하겠죠. 됐나요?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161번. 자, 161번 보시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래요. 자, 이렇게 놓을까? 세 실수. 이렇게 잡을게, 세 실수를 그냥. 이렇게 잡아도 되긴 해. A, AR, AR 제곱. 이렇게 잡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뭐 이렇게 잡아도 돼요. 가운데 걸 A라고 잡고 얘는 공비를 나눈 거, 얘는 공비를 한번 곱한 거. 이렇게 잡아도 돼.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때 세 실수의 합. 첫 번째 꼴 할까 우리? 얘로 할게요. 세 실수의 합이라고 하면 다 더하면 되죠.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한 개 얼마고요? 7이고요. 다 곱한 거. 다 곱하면 A 세제곱 R 세제곱. A 세제곱에 R 세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27이래.
아, 그러면 AR의 값이 마이너스 3이란 얘기네. 맞나요? 맞니? 그러면 다시 합을 다시 볼 거야. 이거 다시 더해 볼 건데 가운데 게 그냥 마이너스 3이란 얘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고요? 빼기 3 R이겠네. 그치? 그러면 세 실수의 합 A 더하기 A 빼기 3 빼기 3R 이 값이 다 더한 게 7. A랑 R에 대한 식이 나오죠. 그럼 A 빼기 3R 값이 10이다. 자, A랑 R에 대한 식 눈에 두 개 들어오죠? 이거 두 개 뭐 하면 되겠구나? 연립하면 되죠. 연립. 한 문자로 바꿔서 대입하면 되겠지. 얘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지. 대입. 넘어가도 되겠니? 넘어가도 되겠죠? A는 3R 더하기 10 해서 대입하면 R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62번인가? 162번 보시면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수가 있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야, 전부 다. 제일 작은 걸 A라고 합시다. 그럼 AR 제곱, AR 세제곱. 이렇게 잡았어. 얘네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거든. 맞죠? 공비가 자연수고요. 그리고 얘는 일단 뭐보다 커야 해? 두 자리 자연수거든. 10보다 크겠죠? 크거나 같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얘도 두 자리 자연수여야 해. 그럼 AR 세제곱. 얘는 100보다 작아야겠죠. 그치? 자, 그러면 공비가 자연수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공비가 자연수인데 만약에 R이 1일 수도 있죠. 근데 R이 1이면 모순이지. 왜 모순이야? R이 1이면 전부 다 4개의 숫자가 똑같죠. 맞지? 서로 다른 내수라고 했는데. 맞지? 안 되겠네? 그럼 R은 뭐가 돼야겠다? 2가 될 것 같네요. R이 2야 만약에 R이 2면 얘를 보면 되겠네요. 8A. 8A가 100보다 작아요. 자, 그럼 A라는 거는 8분의 100이니까 4로 나누면 2분의 25. 얘가 12.5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10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11도 가능하고요. 12도 가능하겠네. 그치. 자, 그때 내수의 합이 가장 크대요. 그러면 A 값 자체가 뭐가 되면 좋겠어? 제일 크면 좋겠네. 그럼 내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12에다가 공비가 2죠. 공비가 2. 그러면 24, 48. 2배 하는 거지. 96 이렇게. 끝내면 되겠지. 공비가 3일 땐 볼 필요도 없어. 왜? R이 3이면요. 제일 큰 거 AR 세제곱 27A지. 얘가 100보다 작거든. 이렇게 되면 A가 3점 얼마보다 작아야 해. 근데 A는 10보다 커야 하잖아. 맞지? 이것도 모순이죠? 그래서 공비가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알았지? A가 될 수 있는 건 3개 있는데 제일 커라고 했으니까 제일 크다 했잖아. 뭐가? 합이. 내수의 합이 가장 크다 했으니까 이렇게 내수를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168번. 168번부터. 168번 보시면 첫 항하고 공비를 알려줬네요. 그럼 일반항을 바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A1이 1000이고 그리고 공비 2분의 1이래요. 아이고, 이렇게 적을게. 그러면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N이라는 거는 첫 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지? 이게 AN이야. 그때 FN이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문제에서 FN은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다 곱하네. n1까지의 곱이야. n1까지의 곱. 자, 그때 FN의 값이 최대래요. 얘가 최대. 얘가 최대가 돼야 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항들을 몇 개 구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봐봐. 첫 항이 얼마야? 첫 항은 1000이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500일 거 아니야.
계속 반띵씩 줄여 나가겠죠. 맞지? 그러면 이제 fn이라는 거는 이거 두 개 곱할 거고, 그러면 f3이라는 거는 그 다음 거 4항까지 곱할 거고, 맞지? 4항 4 넣으면 f4라는 건 a4까지 곱할 거고, 이렇게 계속 곱해 나갈 건데, 이게 값이 점점점 계속 커지고 있죠, 지금은. 맞죠? 근데 커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작아져요. 왜? 몇 개만 더 적어볼까? A3은 250, A4는 분수로 적을게요. 2분의 뭐야? 약분 되잖아. 바보요? 125. 자, 그 다음에 A5는 2분의 12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몇 개만 더 적어볼게. A6은 눈으로 확인하자. 4분의 125. A7은 힘드네요. 8분의 125. A8은 잘못했네요, 이거. A9는 생각보다 많은데. 자, A10은 거의 다 왔다. 64분의 125. 아직 1보다 커. 맞지? 그럼 12랑 얘가 얼마야? 128분의 125죠. 자, 그러면 얘들아 10항까지 곱하면 1보다 다 크잖아. 1보다 전부 다 크지, 얘네들은. 그럼 값이 계속 커진단 말이야, 곱하면. 근데 얘부터 곱해지면 어떻게 돼, 이제? 값이 12랑부터 곱하면 값이 작아지죠. 얘가 1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 거는 256분의 125 아니야? 거의 절반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곱하는 게 최대야. 여기까지가 최대야. 그래서 일반항이 1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언제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알았지? 이렇게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74번. 174번 볼게요. 174번은 또 설명해 드릴 내용이 있네요. 자, 이거 등차 수열에서도, 등비 수열에서도 다 성립하는 거야. 등차 등비에서 다 성립하는 식이에요. 자, Sn 그리고 S2n 빼기 Sn 이렇게 할까? S 3n 빼기 S2n 얘네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얘네가 관계가 있어.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의미하지. A1부터 땡땡땡 an까지 총 n개의 항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지? 그럼 S2n이라는 건 뭔데? S2n은 1항부터 2n항까지 합이잖아. 거기서 뭐를 빼요? 1항부터 n항까지 합. 그러면 요만큼을 빼는 거거든, 사실. 그럼 그 다음 n 더하기 1항부터 어디까지의 합? 결국은 얘는 A, 2n항까지 합. 이렇게 되겠지. 요만큼이 요만큼이라고. 괜찮나요? 자, 그럼 얘는 A에 2n 더하기 1항부터 A, 2n 더하기 2 그리고 땡땡땡 A, 3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n개야. 여기도 항의 개수가 n개야. 항의 개수가 n개야. 이렇게 개수가 일정할 때 규칙성이 존재합니다. 알았죠? 어떻게 존재하냐? an이라는 수열이 등차면 얘네들도 등차예요. 등비면 얘네들도 등비야. 합공식 이용해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볼게. 봐봐.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1부터 A10까지 합. 총 10개를 더한 거죠. 맞지? 10개를 더했더니 5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11항부터 20항까지거든? 11항부터 20항까지 합. 자, 그 다음 10개잖아. 그 다음 10개. 그 다음 10개인 게 중요해. 그 다음 10개인데, 걔가 얼마나 했냐면 30이라 했어요. 근데 수열 AN이 등비거든? 이 문제는. 얘가 등비야. 그러면 얘네들도 무슨 관계를 이룬다고요?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6을 곱하는 거네? 그럼 그 다음 거도 6을 곱하면 되겠네. 그럼 180이겠구나. 뭐가? 그 다음 10개가 A 21부터 A 30까지 합은 180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런데 궁금한 건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이 아니고 뭐예요?
1항부터 30항까지 합이거든. 1항부터 30항까지 합. 그러면 이제 더하면 되지. 1항부터 10항까지 합, 11항부터 20항까지, 21항부터 30항까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3개 더하면 답이겠죠. 215.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알아놓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았죠? 개수가 똑같아야 하고요. 연속적이어야 해. 그 다음 항이 여기 있죠. 그리고 얘 다음 항이 여기 있지. 개수를 맞출 때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176번. 오늘 연습 많이 한 거네. 176번 보시면 수열 AN의 1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렇게 생겼대요. 1 빼기 3분의 2의 N제곱. 그때 일반항 AN을 구하래요. 자, N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거라고 등비수열이면 0 넣을 거야. N에 0 넣는 거야. N이 0일 때 얼마 나오는지 보는 거. S0. 0 집어넣으면 0 나왔네. 0이지. 그럼 얘는 몇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제 1항부터 등비네. 제 1항부터 등비수열이구나. 자, 그러면 공비를 먼저 봐야겠죠? n제곱의 밑을 보면 된다 했지. n제곱의 밑. n제곱의 밑을 보시고. 맞나요? 그러면 공비가 근데 얘 백인데. 얘 백인데. 빼기로 계산하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빼기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첫 항은 어떻게 보면 돼요? 여기서 첫 항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냥 S1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3분의 1이죠. 맞나? 그러면 첫 항 얘가 A1이죠. A1. 그럼 이제 일반항 AN 구할 수 있지. 첫 항에다가 공비에 N-1제곱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지. 됐죠? 똑같이 하면 돼. 그냥 N제곱의 밑은 그냥 공비야. 그냥 공비야. 이거 공비야. 얘 공비예요. 알았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보호신경 안 써도 돼요. 공비야. 3분의 2야 이거. 알았지? 자, 시작합니다. 177번 얘들아 볼까요? 177 보시면 SN식이 나와 있죠? SN이 어떻게 나와 있냐? 3의 N 더하기 1제곱 그리고 빼기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거 아마 어차피 N제곱이 있으니까 얘 등비수열이었을 거라고. 그럼 1항부터인지 2항부터인지 확인하려면 N자리에 뭐 집어넣으라고? 0 집어넣으라고. N자리에 0 집어넣으면 3 빼기 3이니까 이거 0이네. S0가 0이야. 그러면 제 1항부터 등비수열이겠죠. 맞지? 자, 그러면 일반항 한번 구해봅시다. 얘가 공비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AN은 첫 항, 얘가 첫 항이죠. 1 집어넣으면. 어차피 1항부터니까 1 집어넣으면 9 빼기 3이니까 6. 첫 항에 공비에 N-1제곱.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2 곱하기 3의 N제곱. 얘 2 곱하기 3이잖아. 이렇게. 됐지? 뭐 끝났네요. 자, 그 다음 178번. 178번 보시면 SN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K. 얘가 제1항부터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 자, 우리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1항부터 등비수열인지 확인을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N자리에 0 넣자고. N자리에 0 넣으면 된다고. N이 0일 때 0 나오면 돼. 그럼 S0가 얼마냐? S0가 0 넣으면 9 더하기 K지. 얘가 0이면 돼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9. 끝. 됐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정석으로도 한 번만 보여줘야겠다. 자, 여기서 우리 SN식을 알 때 일반항 한번 찾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SN이 9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되고 N-1을 이용한다 했습니다. N자리에 N 빼기 1 넣으면 되잖아. N자리에 N 빼기 1. 그러면 9 곱하기 2의 N 빼기 1제곱 더하기 K. 자, 이제 2개 빼면 되겠죠? 2개 뺍니다.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면 얘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
얘는 1항부터 n-1항까지 합. 그럼 두 개 빼고 나면 n번째 항이 남죠. 그걸 우리는 an이라고 하면 되겠지. 얘는 나중에 아닌 예시가 나오면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할게요. 수열 an이 이렇게 생겼다 했거든. 문제에서 시작하자마자. 근데 모든 수열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떤 수열은 이런 식으로 생기기도 해. 그래서 SN에서 SN 빼기 1을 뺀 게 AN이 나온다고 기억하면 안 돼요. 일반항이 나온다고 생각해야 해. 이렇게 생긴 수열의 일반항은 NAN이거든.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면 강조할게. 알았죠? 지금은 그냥 두 개 뺀 게 AN이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빼겠습니다. 그럼 K는 어차피 소거 될 거고, 그러면 9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9 곱하기 2의 N 빼기 1제곱이죠. 자, 그러면 묶을 건데 작은 걸로 묶어주면 되겠죠. 얘가 작은 거지. 9 곱하기 2의 n 빼기 1제곱으로 묶었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 2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전개하면 똑같잖아. 이렇게 전개하면 9 곱하기 2의 n제곱 9 곱하기 2의 n제곱 그리고 빼기 9 곱하기 2의 n-1제곱 똑같죠? 그러면 9 곱하기 2의 n 빼기 1제곱 얘가 뭐라고? an꼴이라고. 근데 얘는 몇 항부터라고요? 2항부터라고 항상. 자,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첫째 항은 여기 1 집어넣는 거라고. 1 집어넣는 거. 1 집어넣으면 18 더하기 k. 18 더하기 k. 자, 그러면 여기에 1 집어넣은 거랑 여기에 1 집어넣은 게 똑같아야 해. 그래야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얘는 2항부터고 얘는 첫 항이니까.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여기서의 A1은 9곱 여기서의 A1은 18 더하기 K니까 이거 두 개가 똑같으면 된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9다. 보다 0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알았지? 우리는 0 넣어서 구할 거예요. 알았지? 뭐가 편한지 모를까봐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뭐야? 끝났나? 아니지. 182번 원리할게. 182번 보시면 연 이율이 5%고요. 자, 그 다음에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 핵심은 매년 초야. 내가 연초에 10만 원씩 넣을 거예요. 10만 원씩 10년을 넣을 거야. 10년. 10년 동안. 자, 그러면 자, 마지막에 넣은 돈을 먼저 생각해 보자. 알았지? 10년 넣을 거니까 10년째 되던 해에 초에 내가 10만 원을 넣을 거 아니야. 맞죠? 돈을 넣었지. 근데 만기가 언제냐면 그런 말은 있네. 10년째 말의 원리할게. 그럼 10년째가 끝날 때 끝난단 말이야. 난 초에 넣었죠? 그럼 이게 10년째 말이 되면 이자가 붙겠어, 안 붙겠어? 이자가 붙어야죠. 내가 1월 1일에 돈을 넣었던 게 12월 31일이 된 거면 1년 동안 은행에 있었던 거잖아. 맞지? 그럼 이자가 5%거든. 그러면 이때는 10만 원에 1.05 이렇게 받아야죠. 나는.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그 마지막 걸 보는 게 편해요, 얘들아. 그러면 9년째 내가 9년째 초에 넣었어. 사실 이것도 안 구해도 돼. 초에 또 10만 원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0년째 말이면 이자가 몇 번 붙는 거야? 이자 몇 번부터? 2번 붙는 거지. 왜? 9년째 초에 넣었으면 9년째 말 됐을 때 이자가 한 번 붙어요. 맞지? 근데 그 9년째 말에서 10년째 말까지 또 1년 지난 거니까 이자가 총 2번 붙어. 10 곱하기 1.0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10년 동안 계산할 거 아니야.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 S10이라고 할게요. 공비 마이너스 1. 공비는 1.05.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얘가 첫 항이다. 얘가 첫 항이야. 맞지? 마지막 걸 보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넣은 돈. 걔가 이자가 붙냐 안 붙냐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10 곱하기 1.05. 그리고 공비 1.05의 몇 년 넣었어? 10년 동안 넣었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답이에요. 알았죠?